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생입니다. 이번 연휴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도 가서 공양도 하고 절밥도 공짜로 얻어먹고, 그 다음 날은 LG 후배들이 갑자기 번개 모임을 해서 1박 2일로 신나게 옛 생각을 하면서 후배들하고 잘 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처님에게 공양을 할 때도 우리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양을 했고요. 마음은 돈세형 가족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 버는 세상 유튜브를 애정이 많이 가서 내 가족 같습니다. 후배들하고 헤어지고 바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두산 에너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바이든과 미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 최종 타결을 했답니다. 최종 타결을 넘어가면 올해 좀 자신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채 한도율 악재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용기를 내서 섹트르가이, 에이테크 솔루션, 펠립시스 같은 거를 반 이상은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 또 용기를 내서 남들 하락할 때 매수한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매우 중요한 뉴스였고 가장 큰 올해 악재였는데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의회 결정이 필요하다는데 이 정도면 일단은 무사히 넘어가는 분위기다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돈세형 올해 주식 의외로 세게 한다겠죠? 왜?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게 맞다. 너무 쫄지 말고 강력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5월 달에 주식을 매도를 많이 해서 단타로는 한 4,500만 원 이렇게 벌어놨고요. 중장기로도 제가 투자한 종목이 좋게 보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중간 지수사고요. 미래는 SMR. 규모가 작은 원전인데 미래의 원전 더 안전하고요. SMR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리고 미국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갈 건지가 중요한데 10년 미래를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럼 주식은 언제 올까? 생각보다 정권 교체가 되고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해서 두산 에너빌이 부도가 날 뻔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많이 살렸는데 예상외로 초반에만 좀 가다가 그 성장이 그 주식의 상승이 별로 없었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 보면 그 앞전에 3만원 가고 많이 간 상승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총평을 하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다. 왜냐?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16,000원대는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세형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이 더 좋다. 중간 지수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으면 두산도 좋지만 두산은 배당을 일단 주고 그리고 저평가이고 그리고 로봇을 자체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단 당연히 두산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고요. 작년에 두산 바켓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두산 바켓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두산 바켓이 잘 사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좋은 거고 두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왕이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단 지금도 저는 두산이 더 투자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무난하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16,000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으니 우상향으로 상승한다. 다만 한 3만원 정도는 매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점 뭐냐? 걱정하지 마라.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갈 거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건 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천천히든 급발진을 가던 상승하는 건 맞다. 우상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는 슬슬 상승할 게 맞습니다. 구독자가 상담 종목을 요청한 종목이라 제가 방송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로 망고생을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때 망설인 두산과 두산 에너빌을 두고 망설이다 에너빌을 선택했는데 돈세형님의 말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유중은 적은 금액이지만 돈세형 스타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꾹뻑. 10개월 전부터 두산 에너빌보다는 두산이 더 유리하다.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에 애정이 있다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우상향으로 가니까 너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10개월 동안 진짜 마음고생 하셨어요. 이제는 상승합니다. 답변을 두산 에너빌도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처럼 로봇 분야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이 지금 상승 안 하는 거는 좀 심했어요. 좀 과해. 상승 안 한 게 좀 사실 너무 과한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주식이 엿을 먹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시켜요. 사실 상승하는 게 맞았어요. 21년 실적 분석으로 제가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직도 두산 에너빌보다 두산이 좋아 보입니다. 두산도 생각처럼 많이 상승은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진 않았죠. 저는 두산 갖고 한 3, 4번 단타를 쳤는데 나름대로 운이 좋았는지 단타로 한 게 맞았죠. 11만원대 팔고 또 9만원 초반에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전 방법을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고생을 많이 시켰으니 왔다 갔다 안 하고 우상향으로 쭉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이밍이에요. 대주주 현황을 보면 두산이 30%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6.5%, 자사주는 좀 없어요. 대주주는 37% 갖고 있습니다. 두산과 두산 에너빌은 한 배예요. 그러니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거지. 어차피 두산 에너빌이 가면 두산도 좋고 두산 에너빌이 좋아야 돼요. 두산 에너빌에겐 매우 강력한 자회사 두산 바켓이 있습니다. 두산 바켓은 돈생이 방송하고 50%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산 바켓이 인프라 투자로 매우 성장률이 빠르고 이제는 실적이 올라와요. 두산 에너빌이 사실 상승 안 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 상승 안 했을까를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고 과연 상승할까 이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두산 에너빌은 중간 회사예요. 두산 바켓의 매출액이 56% 정도 됩니다. 자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자체 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46%,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수소 전지인데 아직까지는 매출에 이바지하는 게 적어요. 2%예요. 하지만 두산 퓨얼셀은 수소 분야이기 때문에 수소가 성장을 한다면 나중에 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매출 구성을 보면 매출 구성을 항상 봐야 돼요. 두산 바켓이 이바지하는 게 커요. 그럼 두산 바켓이 성장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에게 땡큐 꿀잼이죠. 두산 에너빌이 지금 하락한 거는 의외이고 이제는 마음고생 그만 시키고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산이란 자회사가 있고 이 두산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구조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간 지주회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립된 회사가 아니에요. 중간 지주회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렇게 두산 키팩스가 있고 두산 퓨얼셋이 있고 가장 핵심인 두산 바켓이 있어요. 51%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두산 건설을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도 두산 바켓이 22년도에 1144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두산 바켓이 매우 중요하다. 두산 바켓이 성장하면 두산 에너빌이 갈 수 없다.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은 안 가.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엿먹인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물론 속도나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16,000원대는 고생한 거 알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상승한다. 어디까지? 3만원이 고점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3만원까지 나는 그냥 두꺼비처럼 묵묵히 투자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매수하셔도 되고요. 결국엔 3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지 마라. 이왕이면 좋은 기회 때 세게 칠 때 두산으로 옮겨 타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 그 이유는 뭐냐? 두산이 더 상승할 수 있고 더 저평가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을 자꾸 돈세형이 옮겨 타라고 하는 거예요. 돈세형은 벌써 해먹고 옮겨 탔죠. 돈세형이 고수니까 뭐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돈세형 말을 좀 들어라. 좀 들어야 돼요. 그냥 돈세형 27년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실력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또 남자들이 좀 자기가 사냥 본능이 있어갖고 고수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 얘기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어요. 20년도 9조 1천억, 21년도 10조, 그리고 22년도 대폭 늘어나죠. 15조 4천억, 그리고 23년도는 16조 1953억.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늘어나는 거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전에 들어섰는데 내가 좀 놓친 거는 그거 있어요. 물론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주식이지만 원전이라는 특성이 제가 다 할 줄은 못 찾습니까? 공부를 해보니 원전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밀어줘도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준비기간. 한 준비기간이 1년이 필요하다. 신한올 3, 4, 5기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들어서는 게 올해부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서부터는 괜찮아요. 윤석열 정부의 원전을 키우는 정책이 지금부터 성과로 나온다. 그러니 괜찮다 이 얘기죠. 영업이익은 20년도 적자가 났다가 21년도 8,600억, 22년도 1조 1천억, 24년 대폭은 안 늘어나지만 좀 늘어난다. 당기수익도 이렇고요. 영업이익률은 7%대입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ROE는 뭐 왠지 모르지만 좋진 않네요. 부채 비율은 128%. 부채 비율을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악재인 유증을 많이 했어. 부채 비율이 줄긴 했는데 주식이 너무 무거워지고 주식수가 많아진 단점이 있지만 기업은 많이 개선됐어요.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이 부도날 회사는 아니에요. 매우 튼튼하지만 유증을 많이 함으로써 주식이 무거워졌어요.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89%. 배당은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보단 두산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평가는 A를 줍니다. 이제는 좋은 회사가 됐기 때문에. 다만 주식수가 너무 많아. 근데 주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실적 성장하지, 영업이익 올라오지, 부채 비율 줄었지. 재물은 A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도 매출액도 성장을 합니다. 많이 대폭은 성장 안 해요. 2%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습니다. 당기수익도 4천억 정도 나오고요. 점점 좋아지는데 14년도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이 실적이 받쳐줄 거다. 이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예상 실적이 꼭 맞진 않아요. 대략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종목 분석이나 섹터를 잘 하시는 분은 더 좀 업해도 되고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력 아닙니까? 전생은 추정 실적을 더 업하고 나올 거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두산 에너빌 지금 단계에서 좋다. 다만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점점 좋아질 게 뻔하다는 이야기죠. 따끈따끈한 23년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집중하십시오. 23년 1분기 작년 대비 매출액이 34% 증가했어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4조 나왔는데 매출액이 34%면 대기업이 34%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매우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은 더 좋습니다. 작년에는 19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3600억 나옵니다. 90% 성장을 했어요. 당기순이익은 순이익은 더 좋아요. 110억에서 1700억 정도 140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돈세영이 이젠 두산 에너빌이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1분기 실적에서 나왔는데 또 주식은 빠졌어. 이렇게 멍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적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미래가 좋잖아. 그리고 이유가 유중을 많이 해서 주식수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런 모든 거를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두산 에너빌이 작년하고 틀려졌어요. 우리 주식이 틀려졌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돈세영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평가를 돈세영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예요. 22년, 23년 매출 예상이 16조, 5% 증가합니다. 23년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3%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1조 1477억에 10배를 하면 11조 나와요. 그러면 지금 가치의 11%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꽤 높진 않죠? 그러니 이 이유가 주식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3만원대는 돈세이 첫 방송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12,000원에서 3만원 갈 때 너무 테마처럼 가고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니 일단 3만원대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돈세이 공부를 좀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이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찌됐든 돈세형이 정확하게 맞췄죠. 고점도 맞히고 현재가가 16,000원 1.1배이기 때문에 17,600원 나옵니다. 하지만 주식의 가치를 지금 이거로 따지면 안 돼요. 17,600원이 아니다. 왜냐면 미래 먹거리를 봐야 된다. 미래 먹거리 뭐가 있나요? SMR이 있습니다. 근데 신원전 SMR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받쳐주려면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의외로 원전이라는 게 신매출이 빠르게 적응이 되지 않아요. 수소 에너지도 하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도 3, 4년은 걸릴 것 같고 실제로 실적은 자회사 두산 바켓 성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두산 바켓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인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좀 느릴 뿐이지 결국에는 2, 3년 뒤에는 매우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풍력도 좋거든요. 미래 먹거리 풍력도 좋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고생을 끝나고 상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를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을 키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이 1년이라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식이 생각보다 초반에 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죠. 신한월 3, 4, 5기 본격 들어가고 매출액은 2.9조. 2.9조가 없던 게 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호재죠. 아직 주식에 접목이 안 됐어. 그럼 주식에 접목이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풍력이 가속화된다. 신재생 에너지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원전, SMR, 풍력 다 잡는다.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숨은 악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8년도 주식수는 1억 5천만이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면서 6억 3,83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 가치가 저평가가 아닌 게 유증을 하면서 주식수를 엄청 늘렸어요. 그래서 주식은 기업은 살아났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고 기업은 이제 정상화 됐는데 기업을 살려고 주식수를 늘리다 보니까 저평가가 안 됐어. 그래서 유상증자가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이 발목을 잡은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았던 게 시간이 좀 해결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 성장하는 거 맞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을 비롯한 두산이 14%가 더 상승을 했고요. 두산 바켓은 50%나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빌리티는 1년 동안 제자리였어요. 상승할 때가 됐다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 치고 올라간다면 두산으로 옮겨 타는 게 지금도 맞아요. 두산도 의외로 많이 안 갔어요. 14%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두산도 좋은 가격대 두산 에너빌리티한 두산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두산은 배당 투자니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투자했죠. 지분 투자했고 엑스에너지 SML 투자 성과가 나온다. 돈생이 근데 멀었어요. 한 3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좋다.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입니다. 돈세영이 지금 유튜브를 거의 2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21년도 첫 방송을 두산 에너빌로 했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 운이 좋았는지 제가 두산 에너빌을 첫 방송으로 추천을 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이 3만원을 칩니다. 그래서 돈세영이 매도도 잡아줬어요. 3만원은 테마주처럼 가고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 바닥에서 한 160으로 180% 터졌어요. 그래서 3만원대 매도합시다 하고서 저를 따라한 그 팬들이 3만원대 많이 팔았죠. 저는 60%를 매도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서 결론은 뭐냐? 이 고점을 찍고 거의 2년 동안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12,000원대에 한번 왔었죠. 12,500원대. 이때는 뭐 모든 종목이 빠졌지만 이때는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상승한 게 별로 없습니다. 16,000원이면 별로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16,000원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제는 시적과 차트당 기간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2,500원대 매수하려고 했죠. 템버거 주식을 노렸는데 제가 좀 정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치에 좀 치우쳐서 강 크게 못하고 2,500원대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2만원까지 갔던 게 12,000원까지 와서 요때 매수해서 요때 한 번은 해먹었죠. 지금 또 2년을 조정받았는데 저는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만원 가치 분석을 해보면 3만원이 좀 고점 아니겠나 생각해요. 왜냐면 유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산 에너빌은 3만원대까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3만원대는 한번 매도하고 옮겨타기 작전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기회가 되면 두산 에너빌보단 지금도 두산을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바켓은 도저히 작년에 했는데 이때 한 것 같아요. 이때 했는데 저는 사실 두산 바켓보다 두산이 더 상승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식은 참 모르죠. 두산 바켓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죠. 50%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두산 바켓을 왜 보고 가야 되냐? 두산 바켓이 성장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주식이 간다는 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두산에게도 좋고 두산 에너빌에도 좋아요. 왜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길게 가져가면 두산 에너빌 돈 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돈 벌고 나올 수 있어요. 3만원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힘내주시고 오늘 종목 상담 하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 90% 80%는 두산 에너빌 상승합니다.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이제 미국의 악재가 사라졌습니다. 자신감 있게 강하게 투자해도 됩니다. 100억 가자!